예를 들어서 유족 부조료, 이거는 압류 안 되는 채권이죠. 부양료, 이런 거는 압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압류 금지 채권 그렇게 부르죠. 압류 금지 채권. 자, 압류 금지 채권은 말 그대로 압류가 금지되는 거죠. 압류가 안 되는 거죠. 그런데 이 압류 금지 채권이 지금 채무자 계좌로 이체가 됐다는 거죠. 입금됐다는 거죠. 채무자 계좌로 들어왔다. 자, 이체됐다. 입금됐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원래는 이 유족 부조료라는 것이 압류가 안 되는 채권인데 이게 채무자 계좌로 들어와 버리면 예금 채권으로 바뀌어 버리죠. 자, 그렇다면 이 예금 채권이 됐기 때문에 이제 채권자는 압류할 수 있다는 거죠. 자, 이거는 우리 판례가 압류 금지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 계좌로 입금, 이체가 돼버리면 더 이상 압류 금지 채권이 아니라는 거죠. 그렇다면 압류할 수 있다는 거죠. 자, 이걸 일단 먼저 알아두셔야 되고요. 자, 요거 결론 내립니다. 결론. 압류 금지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 계좌로 입금이 돼버리면 이체가 되면 더 이상 압류 금지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는 압류할 수 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그러면 채무자가 곤란하죠. 왜? 압류 금지 채권인데 채무자 계좌로 입금이 돼가지고 지금 압류가 되면 어떤 구제 방법을 쓸 수 있느냐? 이것은 민사집행법에 규정이 돼 있다. 그럼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가 있냐? 이때는 자, 일단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채무자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받느냐? 지금 그 얘기죠. 채무자는 이렇게 하면 되죠. 이 계좌로 입금된 이 돈이 유족 부조료, 즉 압류 금지 채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가지고 법원에 압류 취소 신청하면 되겠죠. 압류 취소 신청. 압류 취소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이 돈은 압류 금지 채권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압류는 취소되게 되죠. 이런 식으로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1번 판례와 2번 민사집행법 규정을 갖다가 이거 서로 배치되는 이거 규정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. 자, 이 판례는 압류 금지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 계좌로 이체가 되면 더 이상 압류 금지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할 수 있다. 그러나 채무자는 이 이체된 돈이 압류 금지 채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서 압류 취소 신청할 수 있다. 이 판례와 이 법 규정은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. 그 다음에 자, 그런데 이미 채권자가 추심을 마쳤다는 얘기는 채무자가 압류 취소 신청을 해가지고 압류 취소 결정이 나기 전에 이미 먼저 추심을 해가지고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얘기죠. 그렇다면 이 돈을 부당 이득으로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되느냐? 아니다라는 얘기죠. 아니다. 자, 이 경우에는 자, 물론 채무자가 압류 취소 신청이라는 구제 방법을 쓸 수 있지만 이미 그 전에 압류가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자가 추심을 마쳤다면 이 추심을 마친 이 돈은 채무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. 부당이득이 아니다. 그런 의미죠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, 이 예금 압류 목록에 채권 가압류든 압류든 마찬가지죠. 이 기타 모든 예금이라는 이런 말을 쓰는 경우가 실무상 간혹 있는데 이게 지금 실무에서 뭐 완벽하게 통일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. 자, 기타 모든 예금 이렇게 썼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? 대개는 이 예금 압류 목록이라는 것이 뭐 보통 예금, 정기 예금, 정기 적금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하게 되죠. 왜 그러냐면 이 채권 표시가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된다? 특정이 돼야 되죠. 압류할 채권은 반드시 특정이 돼야 되는 거죠.
특정이 되지 않으면 무효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이 압류할 채권은 반드시 특정해야 되죠. 그래서 이 예금 압류 목록에 보통예금, 정기예금, 정기적금 이렇게 쭉 나열을 하는데 기타 모든 예금 이렇게 써버리면 여기에 과연